보시다시피 지도부에서 강한 엄호를 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도전받는 분위기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에 중형이 나온 1심,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공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예상하셨나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네.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인 100만 원 안팎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훨씬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판결 쟁점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였잖아요. 네. 그게 먼저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발언은 무죄 판단.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알았다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그리고 네. 조작이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건 문제가 됐죠. 이게 이제 2021년 12월 29일 종편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졌더군요. 조작한 거라고 했거든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고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발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뉘앙스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조작한 거죠의 발언은 골프를 쳤다는 데 대한 반박이 아니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졌더군요. 조작한 거죠에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사진에 대한 조작이다. 예, 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근데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그 어떤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말을 깊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까지 뽑아내서 굳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뭐 거의 뭐 검사들이 원했던 판결 아니냐. 그래서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의 의미를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하지 않은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 예.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사진은 조작된 게 맞긴 한가요? 사진 잠시 보시면은요. 저렇게 4명이 나온 사진을 그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의 본 사진은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중에 4명만 뽑아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조작했다기보다 편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재판부가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민주당에서는 또 주장이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긋나는 건 맞나요? 제가 판결문과 1심 판결문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인데 1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주당도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양쪽 다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1심 재판부는 2015년 5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영상 잠시 한번 보시죠. 저 부분인데요.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건데 두 번째 뒷부분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인상을 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골프를 안 친 것을 친 것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예단의 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심 판결이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 세 번째 쟁점 빠르게 가보죠. 네.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가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국토부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했으며 바꾸지 않을 경우 국토부 공무원들이 성남시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대표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대당인데 벌금 8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제 윤상인 의원이 유죄 2대 벌금 80만 원에 선고될 거라고 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낙선자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 민주당이 막대한 대선 자금을 반납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군요. 그 점을 봤던 건데요. 네, 이거는 다음에 1심 판결이니까 네. 다음에 또 항소심까지 전망을 해보고 그 결과도 또 권영철 대기자가 그러니까 분석을 이 해주셔야 될것 항소심 같습니다. 판결은 1심 판결문을 볼 경우에 유죄냐 무죄냐가 다시 민주당은 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네. 요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권영철 대기자 감사합니다.